여러분, 미국 이민자분들 주목. 혹시 미국 떠나서 한 달 이상 해외에 계셨던 분들 계신가요? 와, 이거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민국 규정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특히 2025년에는 더 엄격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미국 교포분들, 유학생분들 모두 꼭 보셔야 합니다. 해외 체류,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영주권자분들의 장기 해외 체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영주권 있으니까 괜찮겠지?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미국 영주권은 미국에 영구히 살겠다는 의도를 보여야만 유지될 수 있어요. 만약 이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면 미국 재입국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러면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기반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한국에 오래 계시더라도 미국 내 거주지, 전화번호는 꼭 유지하시고요. 은행 계좌도 살려두세요. 그리고 IRS, 즉 미국 세금 신고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이게 다 여러분이 미국에 계속 살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꼭 미국에 입국하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해야겠죠? 만약 1년 이상 해외에 오래 계실 계획이라면 재입국 허가서라는 걸 신청해야 합니다. 레이마이너스 엔트리 퍼밋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없이는 정말 위험해요. 그런데 이 재입국 허가서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만 신청해야 하고요. 신청하고 나면 지문 날인을 위해 또 미국에 계셔야 해요. 최대 2년까지 유효하고 만료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3번 이상 신청하는 건 좀 어렵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우셔야겠죠? 재입국 허가서가 있다고 해서 맘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허가서가 있어도 미국에 다시 들어올 때 이민국에서 여러분의 미국 거주 의사를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미국 내에 재산은 있는지, 세금 보고는 했는지, 보험은 가입했는지, 각종 계약 서류는 있는지 등등요. 게다가 왜 해외에 그렇게 오래 있었는지 불가피한 사유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민국에서 여러분이 영주권을 그냥 편리하게 이용하려고 한다고 판단하면 입국 거절은 물론이고 영주권까지 박탈될 수 있어요. 정말 소름 돋죠? 특히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주된 거주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재입국 허가 신청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어요. 한국에 계신 게 일시적인 체류일 뿐이고 곧 미국으로 돌아가 계속 살 거라는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우리 유학생분들, F-1 비자 소지자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유학생분들은 I-20와 SEVIS를 항상 신경 쓰셔야 해요. SEVIS는 학생 정보 시스템인데요. 이게 액티브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학교의 DSO, 즉 담당자와 꾸준히 연락하고 비자나 체류 신분에 변동이 생기면 무조건 상의해야 해요. 안 그러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I-20는 유학생 신분을 증명하는 정말 중요한 서류입니다. 한국에 잠시 방문했다가 미국으로 돌아올 때 만약 I-20가 없거나 만료된 상태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어요. 유효한 학생 비자가 있더라도 I-20가 문제가 되면 공항에서 I-515라는 걸 받게 되고 체류 기한이 겨우 30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30일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리고 F-1 학생이 5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 있으면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다시 공부하려면 새로운 I-20을 받아서 처음부터 다시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해요. 시간도 돈도 엄청 깨지겠죠? OPT 기간 중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OPT 기간에 해외에 오래 계시면 그 기간이 실업기간으로 계산됩니다. OPT 승인받고 미국으로 재입국할 때는 유효한 비자와 DSO의 여행 승인, 그리고 만료되지 않은 EAD 카드가 꼭 필요해요. 여행 승인은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SEVIS 아이디가 바뀌었더라도 기존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I-20와 기존 비자로 입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지난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렀다면 기존 비자마저 무효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2025년 미국 이민정책의 최신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와,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가족 기반 이민 심사가 더 엄격해졌습니다. 폼 I-130, 즉 가족 청원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USCIS가 예전에는 보내주던 보충 자료 요청할 FE나 거부 의사, 통지의 NOID 없이도 그냥 청원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요.
심하면 추방 재판에까지 회부될 수 있으니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자분들은 GMC 심사도 강화됩니다. 구두 모럴 캐릭터, 즉 좋은 도덕적 품성을 뜻하는데요. 이제는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했는지 등 긍정적인 면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냥 보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반미 엔티-어메리커니즘 행위에 대한 심사가 엄청 강화됩니다. 이민국이 이걸 비자 거부나 취소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해요. 반미의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테러단체 지지나 반미 이념, 반유대주의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SNS 기록이 입국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온라인에서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발언은 정말 삼가야 합니다. 농담으로라도 위험한 발언은 피하세요. 만약 공항에서 여러분에게 I-407, 즉 영주권 포기 양식 서명을 강요한다면 무조건 거부하고 변호사와 통화할 권리를 주장하세요. 절대로 쉽게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이민 비자 소지자분들과 영주권자분들 모두 주소 변경 시 10일 이내에 USCIS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거 놓치면 나중에 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간단해 보여도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 어떠셨나요? 미국 이민 정책은 정말 복잡하고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다가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비자 문제나 체류 신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학교의 DSO나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SEVIS 기록 복원 같은 건 시간과의 싸움이니 신속하게 대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라디오 코리아, 미주중앙일보 같은 한인 언론을 통해서 최신 이민 뉴스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민 정책은 계속 바뀌니까요. 오늘 제가 드린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꼭 전문가와 상의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미국 생활을 안전하게 지켜나가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미국에 계신 지인분들께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이 중요한 정보 많은 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안전하고 행복한 미국 생활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